네, 황두영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오늘 이슈는요. 요새 악명으로는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한국인 중 한 명이죠. 전 세계적으로 50조 원이 넘는 피해를 입힌 테라누나 코인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용 전 테라폼랩스 대표 소식입니다. 그가 이제 몬테네그로에서 구속 상태였는데요. 이제 몬테네그로에서의 사업 절차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서 코인과 관련한 본 수사와 재판이 본격화될 분위기인데요. 한국과 미국이 모두 송환을 요구하고 있어서 그렇죠. 어디로 갈지 좀 불투명한 상황에서 피해자들이 한국보단 미국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 그런 요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지금 몬테네그로에서 문제가 된 건 위조 여건 이 문제였잖아요. 일단 직접적으로는. 그렇죠. 이제 워낙 많은 나라에서 복잡한 혐의로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이라 좀 헷갈리는데요. 몬테네그로 사건은 도망 다니다가 위조 요건을 써서 걸린 약간 지역적 사건입니다. 몬테네그로 1심 법원은 4개월형 정도로 낮은 처벌을 내렸고요. 그동안 구속돼 있던 기간을 빼면은 이제 한 달여밖에 남지 않아서 아마 항소는 안 할 것 같다 그런 분위기고요. 이제 항소를 안 하면은 이거는 이제 몬테네그로의 사건은 끝나고 이제 몬테네그로 현지에서 불법 정치 자금으로도 수사를 하고 있긴 있는데요. 이건 아직 좀 기소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수순은 본 사건. 네, 그렇죠. 이게 이제 되는 건데 한국에서 재판받느냐, 미국에서 재판받느냐 이거라는 거죠. 그렇죠. 이제 한국과 미국 사법 당국이 양쪽 다 간절하게 송환을 요구하고 있고요. 거기다 이제 싱가포르도 수사 중이어서 이제 추가로 요구할 가능성도 있는데요. 이 결정은 몬테네그로 법원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어디로 송환할지에 대해서 아주 명확한 기준은 없고 피의자의 국적, 피해자의 현황 등을 고려해 넓은 차원에서 사법정의 실현이 얼마나 될 수 있는지를 보고 판단해야 된다. 이게 원칙이긴 한데 이게 너무 애매하죠. 그래서 이제 보통은 어떤 나라의 사법당국이 더 사건을 선점했느냐 그걸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것도 애매한 게 우리나라가 먼저 국제수사공조를 요청하긴 했는데 미국이 먼저 이제 권도용 등을 기소해서 누가 더 먼저다라고 말하니 조금 애매한 상황이긴 합니다. 어느 쪽이든 다 자기 정당성은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떤 사법적 판단을 넘어서 외교적 고려 같은 비공식적인 요소들도 좀 작용할 수 있다 이런 전망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이제 몬테네그로는 동유럽에 있는 좀 작은 나라입니다. 근데 이제 몬테네그로도 동유럽 다른 나라들처럼 친러냐, 친서방이냐 이게 지금 정치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최근 선거에서도 이게 큰 쟁점이었는데요. 현 대통령은 EU 가입을 적극적으로 말하는 친서방파입니다. 그래서 이제 외교적으로 크게 엮일 게 없는 한국 편을 드는 것보다는 그래도 미국에서 조금이라도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그런 결정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근데 피해자들도 미국에서 재판받기를 원하고 있지 않나요? 그렇죠. 이제 결국 이제 미국에서 하는 게 처벌을 더 세게 하고 재산 몰수도 더 잘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 그런 기대 때문인데요. 네. 이게 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쉬운 것부터 얘기하면 양형 체계가 좀 한미 간에 다른 문제가 있는데요. 네. 이제 우리가 미국에서는 혐의가 다양한 중범죄자들은 100년형 이상 그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미국은 혐의 하나하나에 다 형을 매긴 뒤에 더하는 방식을 쓰기 때문인데요. 그렇죠. 반면 우리나라는 혐의가 여러 개면 가장 무거운 범죄형에 다른 범죄 혐의들을 고려해서 최고 2분의 1까지 가중하는 그런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피해 규모로 볼 때 미국 법정에서는 100년형 이상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한국 검찰이 엄포를 하고 있지만 한국에서는 그만큼은 안 될 거다 그런 전망입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재판받아야 된다는 또 다른 이유가 있나요? 이런 주장이 나오는? 이제 신종 범죄라고 할 수 있는 코인 범죄에 대해서 한국 법이 얼마나 세게 처벌할 수 있을까라는 우려가 또 있는 건데요. 법적 미비. 미비도 있고 좀 해석의 문제가 있는데 이번 사건은 이제 테라누나 코인을 투자 계약 증권으로 보느냐 그게 가장 큰 쟁점인데 거칠게 말하면 이게 언제라도 폭락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는 걸 투자자들이 알고 투자했냐. 그러면 그게 그냥 일반적인 코인 손실이 되기 때문에 사기로 보기는 어려운데 반면 투자하면 일정한 방법으로 이익을 준다는 약속이나 기대가 있었느냐 이렇게 보면 증권으로 보게 돼서 사기가 되는데요. 네. 그간 한국 법원에서는 좀 증권성을 부정적으로 보는 반면에 미국에서는 투자계약 증권 자체를 좀 폭넓게 인정하는 분위기인데다가 기소 단계에서 이제 이번 사건이 투자계약 증권 사기다 이렇게 봤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좀 더 기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튼 이제 결정이 임박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겠죠.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마무리하죠. 황두영 작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